넣었네요. 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1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 오는 촉촉한 아침이네요.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37페이지. 네, 중간에 하다가 조 답장을 잘 받아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조 답장을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하는 음성이 제게 들려오더군요. 당신의 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몸에게 말을 씀해 보세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한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당신의 몸을 찾아가세요.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데려다줘서 고마워. 숨 쉬어줘서 고마워. 심장이 뛰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의 몸을 하인이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 바라보세요. 아이에게 하듯 당신의 몸에게 말을 거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은 목이 마를 걸지도 모르니까요. 블루솔라 워터를 마시면 무의식 속에서 되풀이되며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이제 이분은 무슨 블루솔라 워터, 그 파란색 병에다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거 마시면 무의식에서 되풀이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이 변화될 수 있대. 이것도 신념. 이런 것도 다 신념이에요. 책은 또 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나랑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몸한테 얘기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없애지면은 이게 몸은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는 있어서 보이죠. 하지만 마음에서 바뀌면 그 몸은 저절로 따라하게 돼 있죠.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키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왜 나를 학대해서 먹는 것인지, 그러니까 먹는 게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먹으면 좋다는 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내 몸에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학대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은 조금 상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살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어떤 의식적인 어떤 치유를 하면서 해야 더 효과적이죠. 예. 그래서 몸이 하인이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인데 그냥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봤을 때 이걸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블루솔라 워터는 이제 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병에다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마시면 좋다는 무의식 속에 이런 저희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으로부터 어린 아이에서 이제 자아가 마음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생각이라는 게 생겨서 생각을 없애줘야 돼요. 생각을 없애야지만 그 자체가 있다. 생각 자체가 구름이거든요. 지금 오늘 비가 와요. 전체적으로 우중충해요. 그러면 하늘이 시커먼 줄 알거든요. 근데 저 위에 하늘은 어때요? 그냥 빛으로 있어요. 빛으로 있는데, 야, 온통 다 여기서 보면 그냥 뭐 하늘이 하늘이 약간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름을 걷어버리면 그 위에 빛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을 걷어버리는 거, 이게 생각을 걷어버려야 돼요. 그게 신념,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을 걷어버리면 더 맑아지고 사랑의 빛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작업을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없애게 되면 깨달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근원의 신념 사건으로부터 계속 찾아서 제 맥락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그런 사건들을 찾아서 없앨 때마다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믿음 때문에 제가 해왔던 어떤 패턴들이 그거였구나 알아차리면서 요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의식 속에 되풀이해 가면서 기억들 변화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신념을 또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쵸? 믿음을 또 심어주는 거. 그래서 믿음을 없애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예.
그래서 또 다른 신념을 심어주는 건 좀 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좋은 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또 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순응하고 자신을 신에게 맡기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몸이 순응을 해서 자신을 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몸이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이 신념이라는 게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순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한 믿음 때문에 내가라는 게 내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를 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내가 있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최고야. 이 에고의 가짜 나의 최고의 핵심이 또 175의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있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 때문에 또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파란 유리병을 하나 구하세요. 거기에 수돗물을 채운 다음 입구를 코르크 막에나 셀로판지로 봉하십시오. 그것을 햇빛이나 백열 등 밑에 최소한 1시간 정도 놓아두었다가 마셔보세요. 수돗물 마시면 안 돼요. 요새 똥물인데 잘못 수돗물 마시면 안 되는데 수돗물에다가 그 셀로판지로 이렇게 봉해 두었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1시간 정도 놓아뒀다가 마시라고 해서 그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요리나 빨래 사용해도 좋습니다. 뭐든 가능하죠. 커피나 핫초코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에서 우아한 소박함이 느껴지네요. 독보적인 재능이죠.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동료 여행자로서 다시 조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해를 넘어서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바라며 나의 평화. 이알의 아카라. 네. 누군가를 또 신념을 심어주시는데 일단 내가 그 자체에 비친 그 사랑이 그 나 자체도 이 의식 사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 상처가 생기면서 나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면서 도드라진 이 구름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수도 없이 계속 없애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의 메시지가 주는 평화로움을 만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됐다. 이게 그의 상담 방식일까? 그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고쳤을까?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게 아닐까? 체중 감량에 대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과연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일까? 당신은 괜찮아요 라는 말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 않은가? 나는 답장을 보내 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번에 돌아온 그의 답장은 이러했다.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양파 실험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양파 선생님들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유리 잔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양파를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잘 자라고 실험을 직접 한번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한 실험 많이 보고 그냥 믿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뭐야? 미워하면은 잘 안 자라죠. 미워하는데 하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썩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는 사랑해 하는 거와 이제 미워하는 거는 사랑하고는 다르지만 미워는 그나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서 미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관심이 있는데 무관심 50, 125, 500 이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식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주변의 파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은 아예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엊그제도 무슨 카페를 갔는데 이렇게 꽃을 화분을 정말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제 방에서도 이래 보면 별 그닥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물을 계속 주니까 살아서 또 저도 이제 요새는 물을 주면서 좀 관심을 갖는데 저는 그게 어떤 분들은 방에 가면은 막 이렇게 꽃이 잘 자라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차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뭐 파란 병이 아니라 빨간 병을 놓고도 빨간 병에다 넣어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육각수로 변한다 하잖아요. 내 몸도 그냥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인간이.' 이러면 뭐예요? 분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좋아지죠. 높아지죠. 육각수가 되는 거고 이 수분이 있으면서 육각수 자체도 뭐 이게 상이고 이제 물이라고 하지만 물질이지만 어쨌든 내 의식 자체가 사랑으로 있는 거.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사랑으로 있어지냐고요. 저기 밖에 있는 걸 막 보면. 예? 100% 사랑으로 안 되고 어 그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봐지지 않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회피하면서 있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그래서 내 근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근원에서 다 보면 그냥 사랑으로 되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모든 것들이 내 몸도 그렇고 좋아지죠. 예. 누군가 미워해지면 내 몸이 또 아파지는 거 그쵸? 저도 옛날에 신랑 너무 미워할 때 보면 내가 아파 죽겠는 거야. 누군가 다른 사람 막 미워하잖아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갔다가 오는 부메랑처럼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내가 나를 미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내가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에너지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파 이렇게 실험을 할 때. 그래서 무관심이 아니라 그 무관심으로 있었던 것들도 요번에 제가 그 딸기밭에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제가 봤어요, 딸기밭에. 엄청난 것들을. 그래서 제가 달래 주는 거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엄마가 달래 줬으면 좋았는데 그 어린아이의 5살 때 삐진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둘이 삐지면 그거는 제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해 주는데 저한테 삐지면 안 달래는 거. 그게 삐지면 안 저한테 삐지면 안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싫었었구나.' 거기 뭐 엄마한테 서운한 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 거를 보는 순간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근원적인 생각이 생 이 믿음이 생겨서 생각들이 올라온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찾아서 없애는 것들이 사랑이 드러나요. 자체의 구름을 걷어내는 거. 그쵸? 또 인제 나는 여기서 그리고 인제 조에게 39 페이지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누구한테요? 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내 무의식 속에 의식 안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입니다. 재생이 되는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야. 재생되는 기억들이 다른 형태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재생되는 기억은 뭐냐면 저항의 산물. 저항한다. 저항의 산물이에요. 재생되는 거. 재생이 돼요. 왜? 저항했던 건 재생이 되고요. 해소된 건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싫어, 싫어, 하기 싫어, 싫어, 싫어 하는 건 계속 돌아간다. 하기 싫어하는 거 빨리 해 버려야 돼요. 빨리 해 버려야 되는데 그 안 하잖아요. 계속 경험한다, 경험. 어제도 누구랑 통화를 또 했는데 뭔가 일이 하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일이 하기 싫어.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일도 해요. 근데 일을 하기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기 싫은 거는 경험하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하기 싫어한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데 경험해야 될 걸 경험해야지 경험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건 계속 경험하게 된다. "회피하지 말고 차라리 직시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인제 뭔가 모르게 그들이 다른 얘기할 때도 싫고 내가 "이게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A가 좋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C 얘기를 하고 D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뭔가 모르게 꿈틀꿈틀꿈틀하더라는 거죠. "그래. 그 꿈틀꿈틀하는 거를 받아들여라." 그게 왜 그런 건지. 왜냐하면 내가 맞아. 내가 최고야. 내가 들고 있는 것은 내 몸,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호오포노포노 비밀을 내가 선택을 했어. 근데 누가 그거 호오포노포노 비밀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게 나인 줄 알고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 사람 정신 세계와 나의 정신 세계가 다르잖아요.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얘는 별로야."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냥 저 사람 의식 세계
저 세계 정신 세계 안에서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를 갖다가 별로라고 하는 줄 알고 거부당하는 줄 알고 막 이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분리해야 될 것들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아야 될 거를 하나로 보고 분리해야 될 거는 분리해야 될 걸 따로 보고 하나로 봐야 될 건 분리하고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살고 있다. 그래서 어 꿈틀꿈틀거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걸 막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잘 보라고 '나를 거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인제 한 16 개월 때 엄마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 느낌이 또 사람들 만나면서 꿈틀꿈틀 재생되고 있어요. 싫었거든. 엄마가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싫었어. 그럼 "싫어, 싫어, 싫어." 하면 '아 엄마가 떠났구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났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아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구나.' 하고 이게 뭔가 해소를 자꾸자꾸 해 줘야 되거든요. 예 떠났다라는 생각 밑에서 느낌에서 어쨌든 해소를 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를 안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럼 계속 떠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반복된다. 재생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계속. 그래서 재생되는 거예요 기억이. 저항한 건 기억이 계속 올라온다. 받아들이고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싸워 가지고' 철저하게 에고는 이기적인 게 맞아요. 어제도 이제 수업하시는데 철저하게 에고라는 게 에고는 나거든요. 나라고 믿고 있는 가짜 내가 있어요. 얘가 이 살아있는 한 정말 참나로 이 에고 나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한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기적인데 그나마 세상 사는데 엄마가 그나마 좀 그나마 엄마가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엄마도 에고예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정말 세상 사는데 엄마보다도 더 이기심을 없애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을 저는 만났어요. 그게 수업을 들을 때도 이렇게 들으면 저 몰라서 저렇게 하는데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번 주 수요일부터 '야 그 애절하게 좋아졌으면' 하시는 그 느낌이 더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없애기를 하니까.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근데 또 자기 믿음의 신념에 딱 걸려 버리니까 확 나가 버리는 거야 듣다가. 그러니까 정말 애절하게 막 있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식 이게 이거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적이라서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하고 싸웠어요. 왜? 뭔가 의부증이 있으면서 나를 버리고 내가 두려운 게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더니 애가 우는데도 그냥 딱 눈을 마주쳤는데 그걸 안고 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는 또 상처가 나죠. "엄마는 왜 나를 안 데려갔어?" 이렇게. 근데 그냥 그 순간에 그 정신 세계가 그때 두려움이 생겼던 것들이 재생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3살 때 동생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갔던 거가 두려움이 내가 혼자 두려웠던 거죠. 사람마다 틀렸던 거야. 그냥 '엄마가 갔나 보다. 그럼 내일 또 나타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두려움이 내가 해결하려고 이 생에서 해결하려고 두려움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니까 또 5살 때 또 두려움을 또 느끼고 또 3살 때 4살 때 5살 계속 있겠었겠죠. 근데 강한 저항감으로 딱 들어왔던 건 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게 계속 돌아가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수시로 인제 그때 그 상황들 두려웠었던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죠. "느끼기를 하면서 경험을 해라."라고 하시거든요. "느껴서 경험을 해라."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무의식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잘 안 나요. 이런 거를 해서 없애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없어요. 이게 진짜 잘 없거든요. 근데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정신세계가 두려움이 있어요. 심각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두려운 얘기들이 점점 더 들어와요. 그게 내가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것들이 더 보이게 되죠. 근데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거. 그쵸? 내가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참 그 눈, 그 소리 그거를 들을 수가 있다면 진짜 복이죠.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소리를 알 수 있다는 거. 에고들이 많아요. 에고가 내 거가 빼앗길까 봐 뭐 전전긍긍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서 이 재생되는 기억이 재생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것들이 생각 안 나도 그 기억으로 인한 지금의 패턴들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 생각나지 않는 거, 시크릿을 하는데 내가 생각나지 않는 거, 다 뭐요? 이 기억 때문에 방해를 하고 있다. 내가 순수하게 나는 어떤 존재죠? 의식이죠, 의식. 물질이 아니죠, 의식이죠. 무한대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무한대의 능력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한대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내가 그냥 뭐 한 달에 1,000,000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뭐 줘 뭐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계속 받아들이려고.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암시를 했어요, 나를. "아이고 나는 잘 못한다. 뭐 어쩐다. 어? 나는 뭐 춤도 못 춘다. 뻣뻣하다. 엄마가 글씨 못 쓴다. 뭐 노래 못한다. 공부 못한다." 뭐 어릴 때부터 있잖아. "어이구 너는 왜 그러니?" 사고만 치고 그러면 사고만 치고 사고만 치고 사고 암시해 가지고 나는 사고만 쳐야 되고 "어이구 너는 왜 늦게 일어나니? 늦잠 자니? 지각하니?" 그러면 계속 애들한테 막 그렇게 암시시키는 거가 '이야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암시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없앴어요. 그래 가지고 요새 되게 좀 친하게 네 좀 접근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암시를 좀 바꿨더니. 예. 그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암시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한테 암시하는 게 제일 커요.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죠.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것조차 인제 암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암시하고 무한대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무한대의 능력이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고 있는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기억 때문에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 기억이. 그래서 지금 일어난 거를 찾아보면서 그 기억들을 찾아내야죠.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재생해서 발표하는 걸 들으면 내 기억이 잘 나요. 잘 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과거의 왜? 거기서 나의 똑같은 것들을 내가 발견해 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거 상처 때문에 영향받고 사는 줄 아나요? 모르죠. 모르죠. 그냥 사는 줄 알고 '쟤는 잘하네. 부럽네. 뭐 어떠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이라는 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 나의 생각들 있죠? 그건 재생된 기억이다. 나의 문제는 그 누구와도 어떤 장소나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여기 써 있죠. 나의 문제는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 누구도 밖에 외부에 있는 그 누구도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무관하다. 제가 요번에도 느낀 거예요. 무관하고 나의 정신 세계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보고 있더라. 저 사람 세계와 내 세계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줄 착각하고 있다. 철저하게 알게 된 거야. 아 저 사람하고 이 세계가 다 다르다라는 거.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 몰랐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세계관이 있는 것 다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게 있을 때는 쟤랑 나랑 똑같은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 100% 똑같진 않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계관이 다 각자의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각자의. 그런데 그게 내 세계에서 판단한다는 거.
그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네트에서 예전에 비통한 사연이라고 표현했던 시구절과도 일맥상통하지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일으킬 때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막 일으키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수업하기 전에도 11년 전에 수업을 제가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제가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듣기 전에도 이상하게 떠오르는 게 있는 거야, 반복적으로. 엄마가 아기 놓고 제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동생하고 엄마를 마주쳤던 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야. 문득 문득 기억이 나. 문득 문득 딸기밭 또 기억이 나고 밤도 기억이 나고 뭔가 기억이 났었어요. 유치원 때 밤이 사라졌었던 것들. 그 기억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죠. 근데 그게 돈과 지금 살아오면서 엄청난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들이. 그런 것들도 적어놔야 되고 이 기억들을 모르겠으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주변 사람들 편안하고 그냥 그 자체 순수하게 봐지느냐 이거죠. 어제도 어떤 분하고 미팅을 했더니 불편한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은 나의 신념과 비슷한 사람일 뿐이지 오히려 내가 불편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내 문제를 예,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나에게는 어떻게 있다? 선택권이 있어요. 회피를 하느냐 즉시해서 해결하느냐.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회피를 하는데 본인이 회피하시는지 모르죠. 근데 복이 있어서 그 회피가 아닌 내 것으로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면 정말 큰 복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에 얽매인 채로 지내거나 얽매여 있어요. 사실 안 보고 있지만 얽매여 있다.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풀어내 달라고 신성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지요. 신성에게 호소한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왜 그런 건지 이제 자꾸 공부를 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성한테 호소한다 그러면 뭔가 분리돼서 저기 어떤 신성이 따로 있어서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읽었을 때는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저쪽에 외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을 최소의 제로 상태, 내 마음의 제로 상태가 순수한 상태로 즉 공의 상태. 야, 이 공의 상태로 가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600이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이 전 세계에 몇 분 안 계세요. 공으로 돼 있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근데 이제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저도 공으로 가야 됩니다.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딱 한 번 만났었어요. 호킨스 박사님 만났거든요. 호킨스 박사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 선생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진짜 정말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중요한 줄 알았으면 애들 다 싸들고 이 애고가 욕망에 애들까지 다 싸서 엎어가지고 다 그냥 막 그래 데려갔을 낀데 야 그냥 몰랐잖아요 그냥 몰랐어요. 애들 다 데리고 갈 걸. 에이 막 몰랐거든요. 진짜 나중에 알 거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쵸. 다시 깨어나십시오. 그래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일어나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시 가든지 그냥 해야 되겠네 그냥. 예. 그래서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공의 상태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과거의 사건에 묶여서 기억의 프로그래밍이 완전 거기에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거를 자꾸 풀어 헤쳐야 된다. 근데 기억하기 싫은 것들만 감추고 있는데 그게 작동한다.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사라져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좋았던 건 기억을 잘 안 해요. 가만히 보면 있긴 있어요. 다 에너지 의식의 장애하게 다 기록은 되어 있는데 좋은 건 기억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저항하는 것들만 기억을 더 하고 있어. 그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한 거를 죽지 않으니까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공의 상태가 되면 뭐 그 상태가 된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였다는 거를 공부하면서 하면서 알았죠. 뭐 공부 딱 시작한 지 1년 안 됐을 때 갔다 왔거든요. 2011 년도에. 11 년도에 네 11 년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2011 년도. 네. 2011 년도 2 월에 공부하면서 제가 10 월인가 그때 갔다 온 것 같은데. 예. 하여튼 1 년도 안 돼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뭔지 모르고 갔다 온 게 아쉽긴 하네요. 네.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내가 그 상태가 되죠. 뭐 우리가 우리가 그 상태로 됩시다. 뭐 선생님 따라가다 보면 되겠지 뭐. 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오늘도 불편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불편한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무한대 능력이 있는 의식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세요. 그렇죠? 용서하세요.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하고 또 오늘 한 주 또 시작하는데 말일이죠? 네. 목표 잘 세우시고 마무리 하셨는지 6월달 목표 세우시고요. 네, 행복하게 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